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장악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TSMC가 최근 한국 기업인 삼성을 무서운 속도로 뒤쫓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반도체 업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거 3나노와 2나노 공정에서 삼성을 압도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했던 TSMC가 이번 유리기판 분야에서만큼은 오히려 한국보다 2년에서 3년이나 뒤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소재를 유리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유리 한 장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세계 1위 기업인 TSMC마저 흔들리게 만드는지, 우리는 오늘 유리기판이 왜 반도체의 미래가 되었는지 그 내막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삼성이 어떻게 TSMC보다 먼저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치열한 기술 전쟁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러한 최신 반도체 트렌드와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말 기술 로드맵 공개를 극도로 꺼리기로 유명한 TSMC가 이례적으로 입을 열어 2027년 전후 유리기판 양산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그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TSMC를 이토록 초조하게 만드는 압박의 실체는 바로 삼성으로, 삼성전기는 이미 2025년 4분기 세종사업장에서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가동을 시작하며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2027년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AMD와 브로드컴, 심지어 아마존 AWS에까지 유리기판 샘플을 보내 실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삼성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TSMC를 추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AI 시대가 요구하는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와 그에 따른 시장의 폭발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약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불과 3년 만에 제로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AI 때문이며 챗GPT와 같은 고성능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칩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은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H 시리즈 칩에 사용되는 TSMC의 코어스 기술은 플라스틱 기판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기판은 크기가 140mm를 넘어가는 순간 열에 의해 휘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보입니다. 마치 뜨거운 차 안에 둔 플라스틱 자가 열을 이기지 못하고 구부러지는 것처럼 AI 연산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은 기존 기판의 물리적 구조를 변형시켜 반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리는 표면 거칠기가 0.01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플라스틱보다 최대 100배나 더 매끄럽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 안에 훨씬 더 가늘고 정교한 회로선을 그릴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서 회로선이 가늘어진다는 것은 같은 기판 위에 더 많은 회로를 집적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처리 속도의 향상과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로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열 팽창 개수에 있는데, 열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반도체 칩은 2.6인 반면 플라스틱 기판은 16에서 18 사이로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연결 부위가 끊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열 팽창 개수를 3에서 7.5 사이로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어 반도체 칩과 거의 완벽하게 맞출 수 있으며, 덕분에 대형 칩을 만들어도 뒤틀림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칩은 미친 듯이 커지고 있으며 수천 개의 GPU를 연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플라스틱 소재로는 기술적 발전을 이어갈 수 없는 소위 유기 소재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레고 블록을 종이 위에 수백 개 쌓으면 종이가 찢어지듯이 플라스틱 기판은 커지는 칩의 무게와 열을 버티지 못하게 되었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업계는 이제 유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과 루비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을 탑재해야 하기에 유리기판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물리적 과제입니다. 젠슨 황은 기존의 패키징 구조만으로는 다음 세대 제품들이 요구하는 압도적인 성능 사양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경고성 신호를 TSMC에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압박 속에 TSMC는 결국 2024년 중반부터 유리기판 검토에 착수했으며
대만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이었던 이노룩스 AP8 사업장을 전격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SMC의 행보는 유리기판 기술이 순수 반도체 기술이라기보다 사각형 패널을 다루는 디스플레이 가공 기술에 훨씬 더 가깝다는 업계의 핵심적인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TSMC가 유리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그룹 차원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이미 완성된 기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삼성의 생태계 안에서 삼성전자는 핵심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며 삼성전기는 그 칩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유리기판 제작을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유리를 깎고 다듬는 기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합류하면서 수십 년간 축적된 세계 최고 수준의 유리 가공 노하우가 반도체 공정에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TSMC가 외부에서 기술을 사오거나 새로 배워야 할 때 삼성은 이미 스마트폰과 TV 패널을 만들며 단련된 압도적인 유리 제어 기술을 즉시 반도체에 적용한 것입니다. 유리기판 공정의 가장 큰 난제는 TGV라고 불리는 기술로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는 미세한 구멍을 수만 개 뚫어 전기적 통로를 만드는 매우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 미세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유리에 작은 금이라도 간다면 기판 전체를 버려야 하기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도의 정밀함과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레이저로 유리의 구멍을 뚫는 독보적인 장비를 만드는 필옵틱스와 같은 강소기업들이 포진하여 삼성의 유리기판 양산을 위한 든든한 기술적 우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멍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식각 기술을 보유한 캠트로닉스 역시 삼성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리기판의 완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파트너사들이 보유한 기술은 수십 년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제작하며 갈고 닦은 것들로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실전용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섭습니다. 기술력을 넘어 삼성이 가진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는 바로 턴키 서비스로 칩 제조부터 메모리 조달,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캘리스 기업들에게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판 업체를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공급망 관리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TSMC를 선택할 경우 칩은 TSMC에 맡기고 메모리는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별도로 구매하며 기판은 또 다른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등 공급망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나 삼성은 칩 제조 파운드리와 고성능 HBM 메모리 그리고 유리기판 기술을 모두 한 곳에 모아 고객사에게 단 하나의 통합된 열쇠를 제공하는 압도적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유리기판은 칩 설계 단계부터 기판의 물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고려해야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삼성은 그룹 내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삼성의 로직팀과 메모리팀 그리고 기판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시너지는 파운드리 기능만 가진 TSMC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수직 계열화 덕분에 고객사는 삼성이라는 단 하나의 채널을 통해 최첨단 유리기판이 적용된 차세대 AI 반도체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과거 우리가 한번 본 듯한 매우 익숙한 광경인데 바로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하며 벌어졌던 디스플레이 기술 전쟁의 복사판입니다. 당시 디스플레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LCD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했던 샤프와 소니 같은 일본 기업들이었으며 그들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삼성은 모두가 기존의 LCD에 안주할 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인 OLED라는 카드에 그룹의 사활을 거는 과감하고도 미친 결단을 내렸습니다. 초기 OLED는 수율이 낮고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업계 주변으로부터 삼성이 무모한 도박을 한다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삼성은 그 기술적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은 삼성이 지배하고 있으며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은 변화에 뒤처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존 기술에서 1위를 지키던 기업이 새로운 기술 전환기에 과거의 영광에 취해 뒤처지는 것은 역사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TSMC는 현재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의 패키징 기술인 코어스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업계의 거인이자 절대적인 강자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판이 열리고 있는 지금 TSMC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지금 벌어지는 유리기판 전쟁의 핵심 첫 번째는 AI 칩이 커지면서 기존 플라스틱 기판이 물리적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삼성이 디스플레이 가공이라는 숨겨진 강력한 카드를 꺼내 이를 반도체에 접목함으로써 TSMC보다 먼저 기술적 고지를 선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진짜 승부처는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대량 양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2026년에서 2028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 기술적 흐름은 투자자나 취업 준비생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유리기판 관련 국내 기업들의 동반 성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하여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SKC 앱솔릭스, 그리고 LG 이노텍과 같은 회사들이 현재 유리기판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현황을 면밀히 주시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흐름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리기판 기술은 이제 막 양산 단계의 초입에 들어섰으며 수율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유리의 특성상 파손 리스크가 존재하며 삼성이 먼저 뛰고는 있지만 이를 실제로 2027년에 양산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느냐는 기술력과는 또 다른 상업적 성공의 문제입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상업적 성공은 다른 영역이기에 삼성은 2027년에 실제 양산 성공을 통해 까다로운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1위인 TSMC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회사는 막강한 자본력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견고한 고객 생태계를 보유한 무서운 저력을 가진 곳입니다. 설령 한두 해 늦게 출발하더라도 TSMC는 그들의 막대한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능력이 충분하기에 삼성은 선점 효과를 확실히 굳혀야 합니다. 삼성이 3나노와 2나노 공정에서 놓쳤던 파운드리 주도권을 이 유리기판이라는 승부수를 통해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이 3년은 삼성 반도체 역사에 있어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리기판 전쟁의 진정한 승부처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가 될 것이며 이 시기에 누가 먼저 안정적인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의 반도체 패권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삼성전기를 필두로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SKC 앱솔릭스, LG 이노텍과 같은 기업들이 유리기판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하여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가공 기술을 보유한 필옵틱스와 식각 전문 기업인 캠트로닉스는 삼성의 유리기판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뿌리 역할을 수행하며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투자자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유리기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관련 국내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발표할 구체적인 실적 지표와 유리기판 기술의 상용화 단계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익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낙관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유리기판 기술은 여전히 양산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제 공정에서 해결해야 할 수율 확보와 파손, 리스크 관리 등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적 선점을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2027년에 실제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공급하여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까다로운 신뢰를 얻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기술 개발의 성공이 곧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삼성은 양산 과정에서의 비용 효율성과 공정의 안정성을 입증하여 경쟁자인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려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적인 자본력과 견고한 고객 생태계를 보유한 TSMC의 저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막대한 인프라를 동원해 추격을 시작할 때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비록 TSMC가 출발은 늦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가진 막강한 자금력과 기존의 반도체 공정 노하우를 결합한다면 2년 안에 기술적 격차를 빠르게 좁혀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삼성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앞으로의 2년에서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유리기판 시장에서 독보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선점 효과를 굳히는 것이 반도체 주도권 탈환의 핵심입니다. 과거 3나노와 2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아쉽게 놓쳤던 파운드리 주도권을 이번 유리기판이라는
혁신적인 승부수를 통해 되찾아올 수 있을지가 향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유리기판 전쟁에서 삼성이 과거 OLED 신화를 재현하며 승리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TSMC가 결국 압도적인 생태계의 힘으로 다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유리기판과 관련된 더 깊이 있는 분석이나 추가로 궁금한 기술적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AI 반도체의 한계를 돌파할 유리기판의 기술적 본질과 삼성과 TSMC의 치열한 패권 전쟁,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기회와 위협 요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만이 다가올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넓히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반도체와 경제 그리고 미래 기술의 핵심을 꿰뚫는 깊이 있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기회를 선점하시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가치 있는 반도체 인사이트와 핵심 경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